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크로스탭 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탭 지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엑셀 있죠?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처럼 그렇게 행과 열 방향을 지정을 해서 우리 표 형태로 숫자 데이터의 집계 같은 것들을 구해주는 게 우리 크로스탭 컬입니다. 얘는 이제 뭐 레코드의 개수가 됐든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최대값, 최소값,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제 행머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개 필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열머리글은 딱 하나의 필드만 지정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떤 것들 구할 수 있는지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특정 필드 값을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데 그 그룹들 중에서 한 그룹은 이제 행 단위로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집합은 이제 열 단위로 그렇게 나열해서 표 형태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 크로스탭 질입니다. 자, 그럼 이거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품 테이블에서 하래요.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명별로 분류의 판매가의 합계를 크로스탭 지리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러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상품명이 지금 이곳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하다, 아동하다 해서 이렇게 분류별로 이제 판매가의 합계가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크로스탭 거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XX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크로스탭 쿼리라는 걸 만들 거예요. 쿼리 만들 거니까 우리 만들기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쿼리 디자인이 있고 쿼리 마법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탭 지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쿼리 마법사라는 거 선택해주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로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거냐 그거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우리 상품 테이블을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상품이라는 거 테이블 상품이다 해서 얘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보니까 지금 어떤 필드의 값을 행머리글로 어떤 거 쓸 거냐 물어봅니다. 우리 상품명이 지금 여기 있죠. 우리의 행 단위로 이제 상품명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이라는 거 선택하고 이 버튼 눌러서 오른쪽에 이제 선택한 필드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버튼이요. 그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어떤 필드의 값을 열 머리글로 쓸 거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러닝하다, 아동하다, 에어로빅하다, 워킹하다 하고 쭉쭉 써져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분류죠. 해서 분류라는 거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매가에 이제 합계를 볼 거죠. 해서 판매가라는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보여달라 해서 우리가 총계라는 거 얘를 선택해주면 되죠. 얘를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쿼리 이름을 입력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크로스탭 예제라고 되어 있죠. 해서 쿼리 이름은 크로스탭 예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거 싹 다 지워버리고요. 크로스탭 예제하고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 놓고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처럼 크로스탭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나는 SQL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SQL 보기 있죠.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만든 것도 우리가 SQL을 이렇게 볼 수 있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탭 예제에 나와 있는 요 SQL문은 우리 보고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 요렇게도 볼 수 있네. 그것만 이제 보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사용자한테 이제 물어보고 사용자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들의 정보를 쭉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용자한테 어떤 상품 볼래?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사용자가 이제 뭐 운동화를 보여달라, 러닝화를 보여달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쿼리를 보고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 검색 조건이 됐든 아니면 삽입할 그런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를 우리가 매개 변수 대화 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만 이제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매개 변수 컬입니다.
그때 이제 매개 변수 대화 상자라는 게 이제 뜬다 그랬는데 그 대화 상자에 이제 뭘 입력해라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쓸 때 점이 됐든 느낌표가 됐든 이런 특수 문자 있죠. 그런 특수 문자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못한다는 거 이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대화 상자에 어떤 내용을 표시할지 그 텍스트는 뭘로 묶어준다? 대괄호로 묶어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때 디자인 보기에서 우리 조건 행에다가 써도 되고요. 우리가 SQL 문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물어보는 그런 지리를 디자인해서 우리가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값을 입력받을 거 아니에요. 해서 두 개의 날짜 사이에 있는 그런 레코드를 모두 다 검색해라.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매개 변수 쿼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사용자로부터 분류명을 입력받는데요. 분류명을 입력받아서 입력된 그 분류명에 해당하는 그 상품만 검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SQL 보기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SQL 보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셀렉트 구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거니까 셀렉트 구문을 쓰면 될 거고 우리 상품 테이블에 있는 거 모두 다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 모두 다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 자, where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고 자, 분류랑 똑같은 거 찾아라. 분류랑 똑같은 거 찾긴 찾는데 어떤 걸 찾아라? 검색할 분류명을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 써주고 세미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쿼리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검색할 분류명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떴죠. 지금 이곳에다가 띄울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럼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한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에 나타나더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테니스화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테니스화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상품 테이블에서 분류가 이제 테니스화인 것만 이렇게 추출해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매개 변수 쿼리예요.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거는 사용자한테 이렇게 입력받은 값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보여달라 그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 지리를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이제 SQL로 만들 수도 있어요. SQL로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쿼리 디자인 보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저장하지 말고 그냥 닫아 버릴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눌러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번엔. 자, 쿼리 디자인 클릭해 놓고 상품 테이블을 가지고 할 거예요. 얘 더블 클릭하고 닫기요. 자, 이 상품 테이블에서 우리 상품 번호도 보고 분류도 보고 상품명도 보고 판매가도 보고 매입가도 보고 해서 이 5가지를 모두 다 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쿼리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는데 우리는 지금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디다 쓰냐? 우리 분류를 이제 입력받을 거죠. 분류를 입력받을 거니까 이 분류 필드가 있는 곳에 우리 이곳에 보게 되면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칸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을 할 때 반드시 뭘로 입력한다?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을 해주더라. 그래서 대괄호로 묶어서 여기다가 이제 검색할 분류명을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검색할 분류명을 입력하세요 하고 뜨죠. 자, 이번에는 러닝화 한번 써볼게요. 러닝화라고 이렇게 쓰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러닝화 데이터만 이렇게 쭉 레코드를 전부 다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지리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보기로도 만들 수 있고 SQL로도 만들 수 있더라. 쿼리 디자인에서 만들 때는 지금처럼 어디다가 쓴다. 해당 필드의 조건 부분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개 변수 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매개 변수 지리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생각하세요. 얘는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 지리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통합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합치는 거예요. 해서 성격이 유사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됐든 지리가 됐든 그런 내용들을 합쳐서 하나의 테이블로 그렇게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통합지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성격이 유사해야 돼요. 만약에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합칠 수가 없어요. 성격이 유사한 것들만 우리가 합칠 수 있더라. 만약에 두 개를 합치는데 만약에 같은 레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만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합칠 때 만약에 열의 개수가 다르면 필드의 개수가 다르면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리의 결과에는 먼저 지정한 테이블의 필드 이름이 표시가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드 이름 쓰고 테이블 이름 쓰잖아요. 그죠? 여기도 테이블 이름 쓰잖아요. 그때 앞에 있던 이 테이블의 필드 이름이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이제 좀 이따가 좀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있어요. 요거 요 네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해서 첫 번째 테이블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이랑 유니온 합쳐라 그거예요.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사원들의 명단이 사원 테이블에도 있고 직원 테이블에도 저장이 되어 있대요. 해서 이 두 개 테이블을 통합하는 지리문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원 테이블하고 직원 테이블 좀 보자고요. 사원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5명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테이블도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두 개의 테이블, 요 두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하라는 거죠. 자, 이제 통합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만들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게 사원 테이블하고 우리 직원 테이블 쓸 거죠. 그래서 사원 테이블과 직원 테이블 쓸 거니까 이렇게 두 개 선택해 주고요. 닫기 누를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SQL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더니 지금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셀렉트 모두 다 검색해라. 어디에서 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전부 다 검색을 해라.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사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표시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할 거니까 자, 요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랑 이제 합쳐라. 유니온 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유니온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셀렉트 검색해라. 뭘 검색해라? 모두 다 검색해라. 어디로부터? from 직원이라는 테이블로부터.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셀렉트 구문 첫 번째 거 쓰고요. 유니온이라고 쓰고 셀렉트 구문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셀렉트하고 중간에 유니온으로 묶어주면 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8개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잘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우리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같은 레코드가 두 번 나오지 않게 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따로 우리가 뭐 별도로 설정할 게 없습니다. 원래 통합이라는 걸 할 때는 같은 레코드는 한 번만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태환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태환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균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요. 김영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원래 사원 테이블에 5개, 직원 테이블에 5개에서 통합을 했을 때 원래 10개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태환하고 김영균의 데이터는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전체 8개로 이렇게 이제 합쳐서 결과가 이렇게 8개 데이터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도 좀 보세요. 제목도 보니까 지금 여기 결과 보니까 사원하고 직급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원 테이블에는 사원하고 직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원 테이블에는 직원하고 직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필드명이 달라도 우리가 명령어를 쓸 때 먼저 지정한 거 있죠? 셀렉트 별표 from 사원이라고 해서 사원 테이블을 먼저 지정했기 때문에 사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요 제목을 그대로 결과값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통합이다. 이런 통합에 관한 그런 특징이 있죠. 특징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